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토크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고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사실 몇 번 시크릿 라이브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 공개 영상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얼굴 나오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공개하고 올리는 첫 영상을 뭐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영상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딱 하나만 뽑아본다면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생각과 인격의 표상입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게 구분이 가능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이야기만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행복해요. 그러니 말에 행복이 묻어나오고 듣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길래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제가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와 너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말할 때와 너를 주어로 말할 때를 구분을 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운한 점을 말하거나 의견이 서로 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느꼈어 라고 나 중심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I 메시지라고 불러요.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해서 조금 슬펐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어디까지나 이건 나의 의견임을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I 메시지, 나를 중심으로 말해야 될 때 너를 주어로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나 싫어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 너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라고 말하면 상대의 의도를 내가 가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 입장에선 어떨까요? 억울하죠.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상대방이 지 혼자 소설 쓰고 과장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설령 진짜 상대가 뭐 나에게 서운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한들 내가 대놓고 그걸 지적하면 그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인정을 하지 않으니 자꾸 변명이 나오게 되고 이게 쌓이면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너가 그랬잖아. 너가 나를 화나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어쩌겠어요. 뭐 어쩔 거예요. 지가 그렇다는데, 지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냥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더 조심할게. 혹은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정리하면 의견이 갈리거나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내 의견은 이래 라고 나를 주어로 말하고 나를 주어로 말해야지 너를 주어로 하면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야 할 때는 너를 주어로 해야 합니다.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실망이 컸겠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엔 너도 문제가 있어. 내가 보기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네 의견 물어봤냐고. 그냥 좀 들어주면 되잖아. 컨설팅을 하고 앉아있어. 뭐 다 경영학과 나왔어요. 이게 전형적인 MBTI T들의 문제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럽니다. 제가 항상 답을 내려고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나와 너를 구분해서 말하는 습관만 길러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하다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의견 충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인간관계가 좋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너를 구분하세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혹은 내가 섭섭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I 메시지를 활용하시고 남에게 공감해주고 경청해줘야 할 때는 너를 중심으로 상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뭘 해도 행복한 이들의 두 번째 말버릇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정말로 슬프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래서 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우울해.
이러면 그냥 힘들면 나는 무조건 우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러면 자꾸 자신을 불행의 늪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저러한 점을 배울 수 있었어. 다음에는 더 잘하겠네. 애인과 헤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얻은 교훈으로 더 좋은 연애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겪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 자꾸 긍정적인 점을 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박재현님은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 재평가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엔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도 배울 만한 점, 긍정적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이 정신을 가장 잘 담은 표현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빨간색 셀로판지를 눈에 대고 세상을 보면 빨간 글자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잖아요. 반대로 초록색을 끼면 초록색은 안 보이고 다른 건 잘 보입니다. 즉, 세상에 어떤 물건들이 있건 어떻게 그 물건을 바라볼지는 우리가 눈에 어떤 안경, 어떤 셀로판지를 끼울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것도 넘쳐나고 부정적인 것도 넘쳐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로 선택한 걸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긍정적인 것을 보기 위해 우리 마음에 필터를 끼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긍정성이 강화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마지막 말습관, 감사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소개할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긍정성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하기를 제안합니다. 운동, 긍정확언, 시각화 이런 긍정적인 습관보다 감사하기가 우리의 마음에 긍정성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요. 감사하면 사람이 더 긍정적이 된다는 거죠. 긍정성이 높으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상황을 더 좋게 보게 되죠. 그러니 뭘 해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있지 않으세요? 뭘 해도 감사하다 소리 한 번을 안 해요. 호의를 베풀어도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행복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건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과학이에요. 그걸 안 믿고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하면 그냥 자기 손해인 거죠.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도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점원에게, 건물 들어갈 때 누군가 문을 잡아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줄 때 그냥 목례만 끄떡하지 말고 좀 용기 내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내서 말해보세요.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도 되고 감사했던 모습을 상상해도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훈련 방법은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 일종의 크루를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족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규칙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하루에 몇 번 이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내기 조건으로 해도 좋고, 시간을 정해서 감사할 점을 무조건 말하게 해도 좋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살 때 우리 마음이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단 한 가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말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나와 너를 잘 구분해 말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 혹은 서운한 점을 표현할 때는 I 메시지를 써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감과 경청이 필요할 때는 철저히 상대 입장에서 너는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돼서 긍정성, 행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우리 긍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검증된 방법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오늘 하루 이 영상 내용을 기억하셔서 꼭 긍정적인 행복한 말로 하루를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